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좀 오긴 왔는데 제한급수에 좀 영향을 줄 정도는 되는지요? 네, 어제 하루 종일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그 수포문의 영향으로 해수면 수위까지 높아지는 현상까지 겹쳐서 특히 서해안 지역 주민들은 긴장감 있는 하루를 지냈는데요. 어제 내린 비의 양을 보니까 청양이 69.5mm를 비롯해서 세종시가 60.5mm, 대전이 한 49mm 정도 내린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댐 수위를 높이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부터 가는 비가 내려오고 이제 어제 비가 내렸는데 보령댐 저수율 22.5% 그대로 전날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갑천이나 하천물은 불어났는데 댐 수위는 제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청댐이 64m 정도가 되는데요. 전날보다 4cm 올라갔다고 하고요. 보령댐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1cm 정도가 지금 물이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결국 보령댐은 지금 심각 단계로 제한급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어제 시군별로 제한급수 적응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군별로 제한급수를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령댐에서 물을 가장 많이 공급받는 지역이 서산시인데요. 하루에 한 5만 4천 톤 정도를 공급받는데, 이 서산시 같은 경우는 블록별로 이 가마밸브 조정 방식으로 해서 제한급수 적응 훈련을 좀 돌입을 했고요. 또 홍성군 같은 경우는 한 3만 3천 톤 정도를 하루에 공급받는데, 여기는 짝수, 홀수, 격일로 해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한 12시간씩 이 단수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홍성군은 가장 강도 높게 격일제 단수를 한다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령댐에서 이 용수, 물을 공급받는 곳이 충남의 8개 시군인데요. 이 가운데 홍성군하고 예산군 일부 지역, 그러니까 홍성군 주변 지역이 홀짝수로 지금 격일제 단수가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홍성군은 100% 이 보령댐에서 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보니까 보령댐 한 곳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수장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대청댐이나 예당댐 이렇게 수원을 옮길 수가 있지만은 홍성군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대종로 사고 있습니다. 옥계교에서 대성동 삼거리 쪽으로 옥계교 조금 지나서 1차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발생했다고요. 이영순 애청자께서 제보 주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대학 교수가 제자들에게 수업 대신 자신의 딸 결혼식장에 와서 주차나 안내 요원을 해달라며 결혼식장에서 또 학생들 출석을 부르겠다라고 해서 전국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전국 이 텔레비전이 이 내용을 거의 다뤘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전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여기에 예술을 전공하는 한 교수가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러니까 3, 4학년 학생들에게 수업 대신 딸 결혼식에 주차 요원으로 좀 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이게 결국은 이제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는데요. 이 글을 쓴 학생 얘기를 보면은 이 전공 수업 교수가 이 전공 수업은 빼줄 테니까 토요일에 있는 자신의 딸 결혼식에 와서 주차 도우미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해당 교수는 또 당일날 결혼식장에서 출석을 부를 거다. 그래서 출석에 불참한 학생은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주차나 안내 요원으로 부르기 위해 불렀다는데 도대체 하객이 얼마나 많이 오시길래 이런 인원이 따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빠르게 퍼져 나갔는데요. 해당 교수는 이제 이게 파문이 커지다 보니까는 휴대전화 문자로 학생들에게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되고
취소된 수업은 추후에 보강하겠다. 이렇게 지금 문자로 공지는 했다고 합니다. 밤사이에 SNS에 이게 지금 기사가 거의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네. 이쯤 되면 뭐 갑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교수의 갑질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이 해당 게시물에서 보니까 한 2천여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는데 뭐 직권남용 수준의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 뭐 사실이 확인된 뒤에 사실이라면은 좀 처벌해 달라 이런 반응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나중에 이제 뭐 사실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3, 4학년 학생들한테 결혼식 참여를 언급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학생들 시간을 뺏기가 미안해서 수업을 빼고 학생 결혼식장에 와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취지로 얘기했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차 요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혼식 안내 좀 도와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물은 벌써 엎질러졌고요. 이 해당 교수는 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사과문을 게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식도 뭐 경위서를 지금 받는다고 하는데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 불러서 좋은 날이니까 밥 같이 먹자. 근데 근데 안 오면 결석 처리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주차나 안내나 거기죠. 사실은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한 개인에게 너무 비난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뭐합니다만 제가 왜 이분 지적을 하냐면요. 몇 년 전에 아들 결혼식 때도 그때도 네. 학생들 불렀다면서요. 아이고. 그러니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네. 말 못하나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아무리 예술대 교수라고 하지만 네. 심했다 싶습니다. 추석 끝나고 국정감사가 다시 진행되는데요. 조폐공사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죠? 네, 이 조폐공사에는 저도 뭐 요번에 알았는데 전직 이 직원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만은 정년 퇴직을 5년 앞둔 직원에게 퇴직 후에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1년간 출근하지도 않고 집에서 그러니까 업무에서 배제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야.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151명에게 3년간 12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보통 일을 하고 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주는 건데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성과급을 줬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 더 한 발 더 나가서 직원들에게 등산복 구입 비용으로 4억 2천만 원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등산복 구매 비용 얘기 나오니까 그 기사 댓글에 아무래도 히말라야 가나 봅니다. 이 댓글이 있더라고요. 돈 찍어내는 곳이라 그런지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김홍갑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요. 우즈베키스탄의 국립행정아카데미 부총장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그게 이제 카리모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 공무원들 인재 양성에 그동안 힘을 기울여 왔는데 세계적으로 이 공무원들 인재 양성에 대한 시스템을 좀 어떻게 보면 자기네 나라에다가 좀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김홍갑 전 대전시 부시장을 적임자로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분은 한국의 어떤 공무원의 교육 훈련 모델도 좀 전수하고 공무원 채용에서 퇴직까지 어떤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김홍갑 씨가 인사의 달인이란 말도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장 근무하실 때 평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가 있네요.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월 생활비 한 1,000만 원 정도 쓴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네요. 이게 누구한테 물은 거냐면은 이 하나은행이 자신들 고객, 그러니까는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한테 이 얘기를 물은 겁니다. 부자의 최소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라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정확하게는 109억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00억 이상이라고 답을 했고요. 51%가 100억 이상으로 했네요. 그리고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이 972만 원. 작년에 한 1028만 원인데 한 50만 원가량 줄었다고 하네요. 이분들이 주로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 봤더니만 연금과 이 사회보험에 262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쓰는데 262만 원 정도가 연금 드는데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 플러스해서 재미있는 것은 부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53%가 현재 부와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인맥이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의 대물림을 위해서 자녀들 인맥 관리에도 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대로 뭐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자녀, 친구, 부모들과 뭐 친목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뭐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자녀들 인맥을 위한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